6개월째였습니다. 남편 김민재는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수가 보낸 문자에도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이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6개월 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지수는 이유를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들은 순간 이지수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피스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언제나 비스듬했습니다. 이지수는 매일 아침 그 빛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걸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찻잔 하나, 컵라면 하나, 그것이 이지수의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6개월 전, 그녀는 20년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트렁크 2개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남편 김민재는 현관까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지수는 43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해째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던 해부터 둘 사이에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엔 눈길이 사라졌습니다. 이지수가 밥상을 차려도 남편은 그걸 당연히 여겼고 이지수가 힘들다고 말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씻으며 이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지수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하나를 봤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못 와. 이지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빼앗듯 휴대폰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넌 왜 남의 폰을 봐? 그날 밤, 이지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찻잔은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별거를 제안한 건 이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준비할 시간. 남편은 잠깐이면 되겠거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이지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퇴근하면 꼭 전화를 했습니다. 나 곧 도착해. 밥 먹었어? 이지수는 그 전화가 좋았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 생각을 했어. 당신이 보고 싶었어. 그 말들이 전화 한 통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수로 챙겨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 실로 술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그걸 장롱 깊이 보관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준 반지, 신혼여행 사진, 첫 월세 계약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이지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처음 기울기 시작했을 때 이지수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식품회사 격리로 들어가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저녁을 차렸고 주말엔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더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퇴근 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늦게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지수가 밥을 차려두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새벽에 혼자 먹었습니다. 보자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이지수가 가끔 꺼내보면 거기 있는 것들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반지는 녹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겼던 의미는 조금씩 바래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보자기를 다시 접었습니다. 반듯하게, 주름 없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씩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밤새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지수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눈처럼 쌓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카페는 두 사람이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고른 장소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골목 안. 이지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정각에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얼굴이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가 좋아졌고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알아챈 것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어?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이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찻잔을 살짝 내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지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혼하자. 삼음절이었습니다. 이지수는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이유가 뭔데? 그냥 맞지 않아. 우리가. 이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은 아니잖아. 제대로 말해봐.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다고 덜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찻잔 안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이지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됐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이지수는 말했습니다. 이유는 들었어. 결정은 내가 할게. 남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그 표정 안에서 이지수는 읽었습니다. 안도. 이제 쉽게 끝날 것이라는 안도.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지수는 남편을 미행하지 않았습니다. 미행을 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 환승통로를 지나던 이지수는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깨에 남편의 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이지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딪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지수는 숨을 들이쉬다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한수영이었습니다. 이지수의 대학 친구, 결혼 이후에도 명절마다 만나던 친구, 이지수가 별거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준 친구, 괜찮아. 밥은 먹고 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이지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사라지는 종류의 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이지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수영이가 오라고 하면 만나러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김치찌개를 같이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2달이 이지수에게는 생애 가장 길고 차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이지수는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강남역부터 오피스텔까지 40분 거리였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 행복하다. 이혼하자. 이지수는 그 말들을 씹었습니다. 삼키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것. 그런데 그 안에 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지도, 사진도,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법인 등기부, 부동산 권리 분석표, 변호사가 정리해준 재산 목록,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이지수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그마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3개월치 통화였습니다. 남편이 수영이에게 건 전화. 수영이가 남편에게 보낸 음성 메모. 이지수가 몰래 켜둔 소형 녹음기가 잡아낸 것들. 한 번은 수영이가 이지수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이지수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그 순간 수영이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수영이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수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이지수는 전화를 끊고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켜두었습니다. 한약 냄새가 나는 작은 서랍 안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접었습니다. 반듯하게. 그 안에 서류들을 다시 넣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편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결정했다고. 사인하겠다고. 단. 조건이 있다고. 변호사 이름은 박정민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이지수보다 5살 아래였지만 눈빛은 이지수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이지수가 처음 찾아왔을 때 박 변호사는 30분 동안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지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협의를 원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도 별 의심 없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맞은편에는 남편의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협의는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지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낼 때까지 첫 번째 서류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지수 몰래 법인 명의로 빼돌린 자산 내역이었습니다. 부동산 2건. 해외 계좌로 송금된 금액.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한수영과 나눈 문자와 통화 내역. 별거 시작 전부터 이어진 것들. 남편 변호사가 기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USB였습니다. 이지수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음성 파일이 총 12개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의뢰인이 결정합니다. 남편은 이지수를 봤습니다. 이지수도 남편을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은 있었습니다. 유리 파티션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거울처럼. 이지수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조건 들으실 건가요? 법정 가실 건가요? 남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은 합의로 끝났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이지수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수에게 불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이지수가 쏟아부은 것들. 일하며 번 돈. 남편 사업이 기울 때 버텨준 시간. 그것들이 서류 위에서 숫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명했습니다. 오래 망설이다가 한수영은 이지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넓었지만 여전히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이지수는 이사하는 날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보자기. 어머니의 것. 그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넘겼던 것들의 사본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그것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는 다시 접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새집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침에 찻잔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별거 시작할 때 가져온 것 중 하나, 이지수는 창가에 서서 차를 마셨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과는 달랐습니다. 비스듬하지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정면으로. 이지수의 얼굴 위에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이지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라지는 것들. 그래도 남는 것들. 그녀는 43살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지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새 직장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더 환해졌습니다.